중 폴란드가 K9 670대? 미치겠네. 100km 사거리 분당 9.8. K9 영상 집중 보도 한 25조 수출에 한숨 쉬는 황구15 앵커 반응.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방위산업을 전략산업화하고 방산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선언했다. K방산, 아스날, 위 목표는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이다. 지난달 27일 폴란드와 약 20조 원대의 기본계약,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체결에 이어 지난 26일 역대 최대 수출액인 7조 6천억 원대의 1차 본계약 K2, K9을 체결했다. K방산은 잭팟 초대박이란 단어가 따라붙으며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아랍에미리트, UAE와 4조 원대의 천궁 방공 미사일, 이집트와 2조 원대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각각 따냈다. 선진국과 군사 강국에도 진출하고 있다. 호주 보병 전투차량과 노르웨이 전차에선 독일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세계 최대의 방산 수출국인 미국 시장의 문도 적극 두드리고 있다. 세계 무기 시장의 추이를 분석해온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5년간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 점유율은 2.8%로 세계 8위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 무기 수출액은 5억 6,600만 달러로 세계 10위. 국방과학기술은 세계 9위권이다. 과거 50년 전 해외 방산 강국으로부터 중고 무기 체계를 넘겨받아 사용하고 기술 도면과 부품을 수입해 조립, 생산하던 마이너리그 수준에서 이제는 첨단 무기 체계와 핵심 기술을 개발하며 세계 방산 시장의 메이저리그로 등극한 것이다. K11 복합소총 등 K계열 국산 무기는 한때 잦은 고장으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명품 무기들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으며 수출효자 무기로 각광받고 있다. 2021년 K9 자주포, 천궁 등의 수출로 방산 수출이 70억 달러, 약 8조 3천억 원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폴란드와 초대박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K방산은 세계적인 기술 수준의 첨단 무기체계 개발 도전을 통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발사, 고체 추진 발사체 시연 발사 등에 성공하고 최첨단 전투기인 KF-21 시제기도 첫 비행을 마쳤다. 또한 레드백 장갑차와 최신의 구축함, 잠수함 등 지상, 해상, 공중을 아우르는 다양한 첨단 무기체계들이 유럽, 동남아시아, 호주, 중동 등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폴란드 국방부와 K2 전차 980대 18조 원, K9 자주포 670문 4조 원, FA50 경공격기 48대 3조 8천억 원, 납품 등에 대한 기본 계약을 맺었다. 총 사업 규모 26조 원, 지원 차량이나 탄약 등을 포함하면 약 40조 원의 초대형 계약이다. 방위산업 수출이 수입을 넘어선 최초이자 유례없는 성과다. 탄약 운반 장갑차를 비롯한 중장기 지원 물량까지 포함하면 최대 40조 원이 넘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폴란드는 AS-21 레드 백보병 전투 차량과 K808 차륜형 장갑차, K239 다연장 로켓, 천궁 방공 미사일 등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폴란드가 K방산에 손을 들어준 것은 폴란드가 현재 유럽에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강력한 군사력을 갖춰야 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최전선을 지켜야 하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구소련제인 폴란드로서는 정리해야 할 악성 재고였다. 장비 이전 후에 생길 전력 공백을 메우는 게 급선무다. 급한 무기를 빨리 수입해 일선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면허 생산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줄 나라로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이다. 폴란드 수출 성공은 나토 외교 성과가 더해진 덕도 있다. K9 자주포는 명품 무기로 인정받고 있는 화력 체계로 지난 2001년 이후 8개 국가 튀르키예, 터키,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에 수출되며 글로벌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근본 폴란드 추가 공급 계약으로 K9 자주포의 점유율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디펜스는 연내 폴란드 지사를 설립할 계획이며 이를 유럽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전진기지로 삼아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 유도탄 등 다양한 무기체계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수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어서 특히 유럽 시장을 거점으로 한 글로벌 방산 세일즈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디펜스는 이미 나토 회원국 4개국 튀르키예,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과 자주포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아울러 나토 동맹의 핵심인 영국과 미국의 자주포 사업에도 도전장을 낸 상태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영국의 기동화력체계 MFP 사업의 탄약장전이 전자동으로 이뤄지는 자동 와포탑이 탑재되는 최신 K9A2 자주포를 앞세워 경쟁에 나선다. 세계 무기 수출 시장의 2.8%를 차지하는 우리나라는 미국 39%, 러시아 19%, 프랑스 11%, 중국 4.6% 등에 이은 세계 8위 방산 강국이다. 올 연말에는 독일, 영국,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5위로 올라서 아시아 최대 방산 수출국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부동의 1위는 미국으로 세계 시장의 39%를 차지하며 2위는 미국의 호적수 러시아, 3위는 영업력이 뛰어난 프랑스다. 우리나라는 10위 이스라엘 2.4%, 이나 9위 스페인 2.5%보다 높고 7위 영국 2.9%, 이나 6위 이탈리아 3.1%에 비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심지어 5위인 독일 4.5%, 이나 4위인 중국 4.6%위 점유율에도 도전해볼 만하다. 방산 전문 매체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매출 기준으로 선정한 2022년 100대 방산기업 순위에 포함된 대한민국 기업은 3곳이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디펜스 및 한화시스템 포함, 가 30위,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59위, LG넥스원이 62위다. 현대로템은 아직 해당 순위 내에 들지 못했지만 폴란드로 K2 전차를 대거 수출하는 본계약이 곧 체결되면 향후 주요 글로벌 방산기업 대열에 이름을 올리게 될 전망이다. 글로벌 톱 10 중 1위인 미국 로키드 마틴의 지난해 방산 매출은 644억 5,800만 달러, 약 86조 원. 10위인 미국 L3 해리스 테크놀로지는 149억 2,400만 달러, 약 20조 원이었다. 다만 단기간에 20위권 진입도 가능해 보인다. 29위인 독일 라인메탈 47억 8,857만 달러에서부터 23위인 미국 허니웰 51억 5,100만 달러까지는 한화 47억 8,692만 달러와의 지난해 매출 격차가 10% 미만에 불과하다. KAI 17억 905만 달러와 LIG 넥스원 15억 9,078만 달러도 현재 도전 중인 추가 해외 수출권의 계약이 가사화돼 연매출 20억 달러를 넘어서면 머지않아 50위권 이내로 진입할 수 있다. K방산의 경쟁력은 뛰어난 성능과 탁월한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이다. 꾸준한 연구개발, R&D, 투자에 기반한 동급 최고 수준의 성능에다. 미국 유럽 무기 이상의 성능이 반드시 필요하면서 가격도 충분히 낮아야 한다. K방산의 주력 수출품인 K9, K2, FA50은 높은 가성비가 강점이다. 상시적인 생산 라인까지 갖춰 원하는 시기에 신속히 공급할 능력을 갖췄다. 중립적 무기 공급이란 강점도 있다. 미국과 유럽이 냉전 종식 후 전차, 자주포 등 재래식 무기 생산을 포기한 것이 우리에게는 되레 전화위복이 됐다. 북한의 위협에 항시 대비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냉전의 유물인 재래식 무기의 대량 생산이 절실한 과제가 됐다. 또 K9의 경우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대응 사격 등에서 실전 전투력이 입증돼 신뢰 보증 수표가 됐다.
북한의 위협에 부단히 대응하면서 우리 방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무기를 개발하며 KF-21 같은 스텔스 전투기 시제기까지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유럽 시장에서 빅딜에 성공했다. 미국의 방산업계를 추월하긴 힘들어도 최소한 유럽 방산기업들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K방산의 성공 열쇠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57조 원대로 예상된다. 2000년이 14조 원에서 무려 40조 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국방비는 세계적으로 10위 수준이다. 덕분에 방산업체들은 안정적인 내수 매출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K방산의 성공은 곧바로 국방력 강화로 이어졌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 GFP가 추정한 핵무기를 제외한 세계 군사력 지수에서 2005년 세계 14위였던 우리나라 국방력이 지난해 세계 6위로 성큼 뛰어오른 것도 국방비 증가와 K방산의 성과에 힘입은 바 크다. 우리나라 최초의 방산 수출은 1975년 풍산이 47만 달러 규모의 M1 소총 탄약을 필리핀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격적인 수출이 추진된 것은 1990년대부터다. 방위사업청이 창설되기 이전인 2006년까지 방산 수출은 주로 탄약, 부품 등 재래식 장비의 소모품 위주였다. 정부와 방산업계는 올해 K방산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사청에 따르면 방산 수출액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 30억 달러 안팎에 머물렀다. 하지만 지난해 말 호주 정부와 체결한 1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를 비롯해 K2, FA50, 천궁2, 잠수함 등 K방산 주력 상품들의 폴란드, 호주, UAE, 이집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수조 수십조 원대 수출 계약 등 굵직한 수주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수출액이 70억 달러로 급증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 에드에 1971년 11월 소총, 박격포, 탄약을 4개월 내에 국산화하라 고 지시함에 따라 시작된 암호명 번개사업 K방산의 출발점이다. 당시 무기 생산 기초가 되는 산업 기반과 기술 축적이 전무한 때에 내린 박 전 대통령의 날벼락의 개발팀은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연구실 불을 밝힌 채 미군 소총과 박격포를 분해 조립한 끝에 1972년 4월 기본화기 사격 시험에 성공했다. 1970년 박 전 대통령 지시로 탄생한 에드는 당시 대전기계창으로 불렸으며 공대생에게는 꿈의 직장이었다. 번개 사업으로 우리 장병들 체형에 맞춰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한 한국형 K2가 첫 작품으로 지금도 세계 10여 개국에 수출되는 효자 무기다. 정부는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 목표를 세웠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세계 3, 4위권이 방산대국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수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워 현재 15조 4천억 원 규모에서 30조 원까지 2배로 성장시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현재 17조 원대의 방위력 개선 재원서 창출될 국내 방산 수요 외에 13조 원을 수출로 메우면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무기 수출액 세계 4위 이탈리아의 17억 달러, 약 2조 2,700억 원 위 벽을 넘으면 된다. 5구위 수출국, 중국, 독일, 스페인, 이스라엘, 영국, 또 한때 세계를 제패했거나 우리보다 한 발 앞선 방산기술력을 보유한 군사 강국들이다. 2. 진격의 K방산 K9. 육지에서 15km 떨어진 해상부표 명중 청궁. 공중에서 방향 바꿔적 미사일 요격.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가 요동치면서 K방산의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랜 역사에서 보면 한국 무기는 이미 세계적 수준이었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영화 한산, 용에 출연해 나오는 거북선은 당시 다른 나라에선 생각하지도 못한 참신한 아이디어의 무기였다. 전함의 뚜껑을 덮어 왜군의 난입을 막았고, 소나무로 만든 거북선은 재질이 약한 삼나무로 만든 왜군 전선을 들이받아 파괴했다. 거북선에 장착한 한 포는 조선군이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80년 전에 개발한 것으로
당시 왜군에게 거북선과 한포는 가히 공포의 무기였다. 이 같은 한국인의 천부적인 무기 제작 기술이 시대를 뛰어넘어 현대에 다시 발현하고 있는 모습이다. 요즘 폴란드를 비롯해 스웨덴, 핀란드, 터키, 이집트 등 세계 각국이 한국 무기에 쏟고 있는 큰 관심이 이를 증명해준다. 한국 무기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K2 전차다. 육군이 보유한 미국제 M48 전차를 교체하기 위해 개발된 이 전차는 2014년 육군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당초 600여 대를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등 문제로 400여 대로 줄었다. 이로 인해 마지막 분량만